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GTQ 포토샵 1급 저자 일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급의 1번 문제 고급 툴을 활용한 예제를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과 같은 작업을 진행을 할 텐데요. 우선 1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패스를 만들고 저장한 후에 이 패스 안에 클리핑 마스크로 이미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상당히 난이도가 있습니다. 패스 상태는 일반적으로 좌우 대칭형이 많지만 여기에 변형이 추가된 상태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 효과는 하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쉐이프 툴을 활용해서 두 개 쉐이프를 그린 후에 그중 하나는 복사해서 변형하는 방법으로 완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새 작업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파일에서 New, Ctrl N을 눌러서 화면과 같은 대화 상자를 띄워줍니다. 그리고 포토샵은 단위가 픽셀입니다. 1번 문제, 2번 문제는 위스 하이트가 400에 500픽셀이 되겠고요. 해상도 레졸루션은 72픽셀 per 인치, 컬러 모드는 RGB 컬러 8비트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컨텐츠는 화이트로 지정을 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 눈금자 보기와 격자 보기를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격자의 간격은 지금 100픽셀당 하나로 설정을 했습니다. 세부사항은 교재 내용 참조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저장을 먼저 하고 진행을 하죠. 자, 파일에 Save As를 클릭합니다. 자, 우리가 답안을 저장할 경로는 내 PC 문서 GTQ가 됩니다. 물론 여기 이미지 안에서 원본 이미지도 불러다 쓰는 건 당연하고요. 그런데 처음부터 여기다 저장하지 않고요. 우리 그 파일 저장 형식 보시면 문제당 2개로 저장이 됩니다. JPG와 PSD 2개 파일을 저장을 하시는데요. 처음부터 지정된 경로에 하지 않고요. 임의 경로에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작업 중인 파일을 저장을 한 후에 최종 상태에서 내 PC 문서 GTQ에 저장을 하는 게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임의 경로에 저처럼 바탕화면에 새 폴더 만들어서 임시라는 이름으로 또는 다른 이름으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요. 자, 저장 규칙에 따라서 파일 이름도 지정을 해주십시오. 자, 여러분이 시험 접수하고 나시면 수험번호를 부여받으실 거예요. 그 수험번호의 이름 그리고 문제번호 순으로 이렇게 순서에 맞게 저장을 해주십니다. 자, 그리고 파일 형식은요. 포토샵 포맷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파일에서 오픈을 통해서 원본 이미지가 있는 경로를 가시면 되겠습니다. 문서 GTQ 이미지스를 열어봅니다. 자, 제공된 이미지 중에 1번은 1급-1부터 1급-3번을 이용해서 작업을 할 거예요. 자, Shift 눌러서 클릭하면 3개 이미지 선택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열기를 통해서 이미지를 열어 놓습니다. 네. 자, 그리고 1급의 1번 이미지는 필터를 적용을 할 거예요. 네, 우선 Ctrl A, Ctrl C를 눌러서 복사를 해주시고요. 자, 작업 이미지로 가서 Ctrl V를 통해서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Ctrl T를 눌러서 바로 변형으로 진행을 해주시는데요. 자, 출력 형태를 보시고 크기 그리고 배치 이거 해주셔야 되겠죠? 그죠? 이 격자를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격자 그리드는요. 여러분이 시험 보실 때 그 출력된 시험지에 준비해간 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100픽셀당 하나씩 수평선과 수직선을 그어서 화면과 같이 해주시고요. 몇 줄 몇 칸의 이미지의 어느 부분이 배치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배치를 하시면 크기랑 레이아웃이 동일하게 될 거예요. 네, 자, 출력 상태 보시면 이미지는 뒤집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폴립 허리젠탈을 클릭합니다. 자, 미리 뒤집어서 1급-1에서 뒤집어서 가져오지 마시고요. 이렇게 가져와서 변형을 해주시는 걸 원칙으로 해주십시오. 네. 격자 참고하셔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고요. 이때 Shift 눌러서 바운딩 박스 모서리를 드래그 하시거나 또는 상단 옵션 바에 보시면 W와 H 사이에 이렇게 꽈배기 형태 있죠. 네,
이 형태 클릭하시면 비율 고정이 되겠습니다. 네. 자, 엔터 또는 안쪽을 더블 클릭해서 완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컨트롤 S는 수시로 눌러 주셔야 됩니다. 대화상자가 뜨지 않은 이유는 초반에 저장을 해놨고 지금부터는 덮어 씌우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제시된 필터 적용하겠습니다. 필터에 필터 갤러리를 클릭합니다. 대부분은 필터 갤러리에서 이제 필터가 나오고 있고요. 간혹 최근 경우에선 다른 경로에 있는 필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에서 제시된 필터는요, 드라이 브러쉬입니다. 아티스틱 확장되어 있을 때 드라이 브러쉬를 클릭하시고 OK를 누릅니다. 이 세부 내용은요, 여러분 여기서 미리 보기를 하시면서 최대한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하시면 되겠는데요. 거의 기본값으로 나오기는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필터 적용 전후에는 반드시 세이브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중간에 뜻하지 않게 다운되는 일이 없어지겠죠. 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문제지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왼쪽 눈금자로부터 안내선을 꺼내서 배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상단의 눈금자로부터도 안내선을 꺼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안내선은요, 이제 헬멧 모양의 패스를 만들 때 참고로 할 안내선이 되겠습니다. 자, 참조용으로 화면 왼쪽에 배치를 해놨는데요. 자, 형태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제 타원 형태가 주가 되는 게 확인되시죠? 그리고 이거를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이런 형태가 되게끔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먼저 엘립스 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 드래그를 해도 되지만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을 하게 되면은요,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뜹니다. 자, 여기에 위스는 210을, 하이트는 312 픽셀을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줍니다. 자, 지금 상태는 쉐이프 상태입니다. 쉐이프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색상이 있는 상태에 레이어 패널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렇게 레이어가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레이어 색상은요, 구별되는 색깔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선택 상태에서 여러분이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하셔서 이렇게 위치를 맞춰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때 컨트롤 키를 눌러 주시면 선택 상태로 선택 도구 상태와 같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보시면은요, 이렇게 앵커 포인트라고 하죠. 타원 형태의 4개 앵커 포인트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점들이 엔터를 한번 눌러서 이렇게 풀리게 하시고요. 다시 한번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은 점은 보이지 않지만 패스선이 이렇게 윤곽처럼 이렇게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방법은 이제 패스를 끄고 켜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앵커 포인트는 보이지 않는 상태로 패스를 켜놓고 그 다음에 옵션을 조정을 하셔야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작업이 됩니다. 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형태를 빼낼 거예요. 그래서 상단 옵션에서요, 빼내는 상태는요, Subtract Front Shape입니다. 자, 이렇게 클릭을 해 놓으시고요. 여기에 타원 형태를 그려서 또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 커서 모양 보시면은요, 십자 커서 옆에 마이너스 모양 있는 거 확인되시죠? 네. 자, 이렇게 클릭해서 이번에는 자, 위스 화이트 값을 이렇게 입력을 해서 네,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눌러주시면 이렇게 패스 셀렉션 상태로 전환이 됩니다. 드래그 하셔서요, 필요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얼라인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2개 이상의 오브젝트에 줄을 맞춰줄 때는 이제 얼라인을 활용을 하시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쉐이프 상태를 그릴 때 언제든지 컨트롤 눌러서 이런 식으로 패스 셀렉션으로 전환해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래쪽의 형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엔터를 2번 눌러줍니다. 이제 불필요한 부분을 빼낼 텐데요.
상단부에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겠습니다. 빼내고자 하는 부분까지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겠죠. 네, 그런 다음 정리를 해주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상단부 보시면은요, 머지 쉐입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클릭을 해줍니다. 자, 모양 병합 구성 요소라고 한글 버전에서는 뜰 텐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모양을 하나로 병합을 해서 정리를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 상단부를 이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엘립스 툴을 선택하고요.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는데 이제 형태가 나오게 만들어야 되겠죠? 네, 색이 나오게 만들어야 될 때는 컴바인 쉐입스로 선택을 바꿔줍니다. 자, 마우스 커서 옆에 플러스 모양 나왔습니다. 자, 이때 클릭을 해서 작업 도큐멘트에 대화 상자를 띄워줍니다. 자, 그리고요. 자, 이번에는 240에 277 픽셀을 입력해서 이렇게 겹치도록 배치를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고 온라인에 가로 가운데 정렬을 맞춰가면서 진행을 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저장도 수시로 하셔야 됩니다. 반응의 속도가 느려진다 그러면 다운될 수 있습니다. 컨트롤 S 눌러 가시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이 그려진 타원 형태의 하단 고정점을 클릭 또는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십시오. 자, 그리고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이렇게 상단으로 이동해서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하실 때 Shift 누르면서 이동하셔도 되고 키보드의 방향키 이용해서 이동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둥근 사각형으로 이 부분을 만들어 줄 텐데 여기 보시면 형태가 빠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빼는 옵션을 지정을 할 텐데 Subtract 프론트 쉐이프를 클릭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땐 컨트롤 Z에서 언두 하시고요. 엔터를 2번 눌러서 패스를 한번 껐다가 켜주는 작업을 해 주신 후에 그 다음에 이 옵션을 바꿔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상단 옵션에 레디우스는 40을 지정을 합니다. 자, 코너가 어느 정도 돌아갈 것이냐, 그 둥근 정도가 레디우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클릭하고요. 대화 상자에서 위스는 211을, 그 다음에 하이트는 214 픽셀을 지정하고, 자, 이렇게 위치를 맞춰서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컨트롤 키 누르시고요. 출력 형태에 참조하셔서 위치 이렇게 이동하면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가 조금 더 올라와야 되겠네요. 네. 자, 그리고 사이사이 온라인도 적용을 하시면서 진행을 해 주십시오. 네. 패스를 한번 엔터 2번 눌러서 껐다가 켜 주십시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분 형태를 뺐고요. 이제 이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는 추가를 해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엔터 2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컴바인 쉐입스를 다시 선택을 해야 되겠죠. 셀렉션 상태일 때는 비활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제 겹쳐지도록 둥근 사각형을 그려서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컴바인 쉐입에서 커서 옆에 플러스가 나와 있을 때 이때 자, 출력 형태를 보시고요. 이렇게 남겨진 형태들 활용하셔서 이렇게 그려서 배치를 하시게 되면 상단부에 이제 색상이 채워진 둥근 사각형이 보이시죠? 자, 이때 크기가 적정하지 않다 그러면 컨트롤 T를 눌러서 바로 이렇게 바운딩 박스를 조정하시고 크기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엔터 2번 눌러주시고요. 자, 이제는 뺄 거예요. Subtract Front Shape. 자, 그려지는 오브젝트가 앞에 있는 오브젝트를
그려주는 오브젝트와 겹치는 부분을 이제 빼주는 거죠. 네. 자, 중앙에 둥근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빠지는 형태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런데 상단부가 약간 넓은 느낌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컨트롤 T를 눌러줍니다. 자, 컨트롤 T는요, 트랜스폼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자, 이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퍼스펙티브를 클릭합니다. 자, 퍼스펙티브는요, 원근감을 만들어줍니다. 고로 이렇게 상단 모서리 점을 이렇게 밖으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맞은편도 같이 어때요? 대칭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정하신 후에는 엔터를 눌러서 패스의 변형을 완료를 해주십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빼는 상태로 자, 둥근 사각형을 왼쪽에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커서 옆에 마이너스가 있을 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어요. 네. 자,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곡선형으로 변형된 걸 확인하실 수 있죠. 네. 자, 변형입니다. 그래서 바로 컨트롤 T를 눌러줄 거예요. 자, 이런 식의 자유로운 변형을 할 때는 어떤 방법을 쓰느냐? 워프를 사용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워프를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이렇게 점과 핸들을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점과 핸들을 조정을 해주세요. 네. 자, 완료되면 엔터를 눌러서 명령을 완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셀렉션 툴, 패스 선택 툴 선택 도구로 자, 이 패스를 복사를 해주세요. 자, Alt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드래그합니다. 이때 Shift도 같이 눌러주시면 드래그하는 동안 반듯하게 이동이 되겠죠. 자, 이렇게 복제된 상태에서 컨트롤 T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플립 호리존탈로 뒤집어서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지금 기존 패스에서 어때요? 지금 그리고 있는 패스가 빠져 있는 상태로 되고 있죠. 그리고 레이어 확인해 보시면 여전히 엘립스 1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원래 속성을 유지하면서 복제를 하실 때는요. 자, 이 패스 셀렉션 툴로 Alt 누른 채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배치 관계가 끝났고요. 이제 전체적인 형태를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엔터 2번 눌러 주시고요. 타원 형태와 겹치는 부분이 남겨지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화면 배율을 좀 줄여 놓으시고요. 이때는 여러분 여기에서 인터섹트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인터섹트 쉘 베어리어스 클릭하게 되면 십자 커서 옆에 X가 보이는데요. 보시면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타원 형태를 그려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핵심은 위쪽에 불필요한 부분은 포함되지 않게 하단부 남겨질 부분만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위치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면 중간중간에 머지 쉐입 컴포넌트를 해주십시오. 네. 그러면 겉의 형태는 이제 다 됐습니다. 이제 고글 부분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네요. 자, 형태가 더해지는 거니까 컴바인 쉐입을 클릭하고요. 자, 타원형으로 추가해서 그려줍니다. 위스는 200, 하이트는 98을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배치를 맞춰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패스 셀렉션 툴로 중앙에 정렬을 일단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고글 부분을 보시면 가장자리 부분이 이렇게 비어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엔터 2번 눌러서 패스를 껐다가 켜주시고요. 타원 형태를 그리되 자, 겹치는 부분만 남겨지도록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이때는 인터섹트 쉐입 에어리어스예요. 네, 저렇게 하시고요. 자, 고글 형태를 집중하세요. 옆으로 넓은 타원 형태를 그려놓은 상태잖아요. 자, 여기에 겹치도록 드래그를 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보여요. 자, 그리고 정렬을 한 번 더 맞춰줄게요. 자, 그런 다음 정리 먼저 하고 할까요? 자, 여기에서는요, 엔터 2번 누르시고, 이 두 개, 넓은 타원형과 최근에 그린 겹치도록 배치한 타원 형태 있죠? 자, 쉬프트를 누르고 클릭해서 두 개 모양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머지 쉐입 컴포넌트 이해되시죠? 네, 이런 식으로 최종 형태를 향해서 중간중간 정리를 해주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코 부분은 어때요? 타원 형태로 빼주시면 되겠죠? 패스를 껐다가 켜시고요. 그 다음에 타원형으로 갑니다. 그리고요, Subtract Front Shape 클릭하신 후에 자, 여기에 타원형이 겹쳐지도록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기존 패스에서 이 부분만 이렇게 빠져나가는 형태가 되겠죠. 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얼라인으로 가로 가운데 정렬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여러분이 이렇게 정렬도 맞춰가면서 작업 진행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머지 쉐입 컴포넌트 해서 이제 패스선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 고글의 하이라이트 부분에 해당되는 곳은 우리가 펜 툴을 사용해서 그려주도록 할게요. 자, 펜 도구를 선택합니다. 자, 상단 옵션 바에 쉐이프로 전환을 해 주십시오. 펜은 기본이 패스예요. 그래서 쉐이프로 전환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존 형태에서 빼는 거죠. 자, 엔터 눌러서 패스 선이 이렇게 살아있게 하시고요. 여기에서 Subtract Front Shape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에 이제 하이라이트에 해당되는 부분에 패스를 겹쳐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빠지는 게 보이시죠? 네. 자, 이때 이제 중요한 부분 있죠. 자, 포토샵에서 드래그해서 그려놓은 이 앵커 포인트에 좌우 핸들 있죠? 이 핸들 한쪽을 없애는 방법은 일러스트는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드래그했던 고정점에. 근데 포토샵은 이 앵커 포인트에 Alt를 누르고요.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 맞춰주시면 펜 옆에 꺽쇠 모양 나옵니다. 이때 클릭을 해주시면 한쪽 핸들이 삭제가 돼서 그 다음에 그려주는 패스선을 자유롭게 제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일러스트랑 포토샵의 차이점이고요. 포토샵에서 펜툴로 패스 그리실 때 한쪽 핸들 제어하는 방법입니다. Alt 누르고 클릭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빠지는 부분에 대한 거는 해결이 됐습니다. 자, 이때 컨트롤 눌러서 다이렉트 셀렉션 툴일 때 이렇게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네. 자, 엔터 2번 눌러서 이제 완료 상태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자, 이제 패스를 저장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패널에 보시면 패스 패널이 있습니다. 자, 패스 이름 보시면은요, 이렇게 이탈릭 채로 엘립스 원 쉐입 패스라고 되어 있어요. 네, 처음에 그린 이 도형 모양이 엘립스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자, 이 제목 부분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세이브 패스가 뜹니다. 자, 여기에 헬멧 모양 시험지에서 제시한 대로 그대로 입력을 하시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지금 패스가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단에 또 이렇게 뜨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헬멧 모양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레이어 패널에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거는 아직 쉐이프 상태라는 거죠. 이거를 일반 레이어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제목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시면 여기에 레스터라이즈 레이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이제는 이 패스는 일반 레이어로 변환이 된 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출력 형태 보시고요. 회전을 시켜야 되겠는데요. 자, 이 패스에 회전시킵니다.
자, 컨트롤 이 레이어에 자, 선택 도구로 선택하시고 컨트롤 T 눌러 주십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바운딩 박스 모서리 밖에 마우스 커서를 놓으면 이렇게 양방향 휘어진 화살표가 나옵니다. 이때 이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회전이 될 텐데요. 시계 반대 방향, 그 다음에 시계 방향 회전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쉬프트 누른 채 이렇게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상단 옵션 바를 보시면은요. 그리고 마우스 커서 옆에 보시면 이렇게 각도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참고해서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15도 이렇게 회전을 해주겠습니다. 15도 단위로 스냅이 걸립니다. 자, 이제 레이어에 스타일을 적용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장해 놓고 진행하셔도 되겠고요. 자, 레이어만 이렇게 꺼내 놓고 보고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레이어의 이름은 편의상 패스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패스 패널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면 레스터라이즈 레이어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제 헬멧 모양이라고 하는 이 레이어 이 패스만 최종적으로 있는 거 확인되실 거예요. 네. 자, 그리고요. 패스를 꺼주십시오. 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를 누르시고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스트로크에 그레디언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스트로크 클릭합니다. 스트로크의 사이즈는 3픽셀 지정을 하시고요. 필 타입의 컬러가 아니라 그레디언트가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하단에 그레디언트를 편집하기 위한 바를 눌러줍니다. 그리고요. 왼쪽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해서 흰색을 지정을 해줍니다. 흰색일 때는 굳이 입력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 컬러 피커 왼쪽 상단 모퉁이에 이렇게 마우스 클릭하시면 F가 6개 나옵니다. 자, OK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이 상태는요, 위쪽에 오페스티가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런 경우 100으로 지정을 해주시고, 하단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에 색상은, 자, 영문 입력 모드에서 6자리가 나오는데요. FF00 이렇게 입력을 하셔야 되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색상은요, RRGGBB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우리 GTK 시험에서는요, 이 반복적으로 2자리씩 반복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색상 입력하실 땐 3개로 축약을 시킵니다. FF0. 자, 똑같은 색깔 나오는 거 확인되시죠? 네. 자,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그레디언트 방향을 보시면서 여기에서 앵글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림자 효과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적용된 그림자는 내부 그림자입니다. 자, 이너 섀도우를 클릭합니다. 자, 이때 이 체크박스를 클릭하지 마시고요. 이 명령어 자체, 이너 섀도우 자체를 클릭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오른쪽에 입력할 수 있는 옵션이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앵글은 이제 해 방향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디스턴스, 사이즈 각각 5픽셀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가지 이펙트가 이렇게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제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 하단부의 완성 형태 참조해서 진행하겠습니다. 1급 이미지를 컨트롤 A 전체 선택 컨트롤 C 복사한 다음에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 조절을 바로 진행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격자선 참조하셔서 크기 조절해 주시고요. 네. 자, 그런 다음에 레이어 패널에서 이 패스 레이어와 레이어 2 경계에 마우스 커서를 놓고 Alt를 누르고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래쪽 레이어에 색상이 있는 부분과 겹치는 위쪽 레이어의 이미지만 화면상에 출력이 되고 나머지는 투명하게 처리가 되겠죠. 물론 이렇게 클리핑 마스크 적용한 후라도 여러분이 이 이미지의 위치는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실 거고요. 자, 쉬프트 눌러서 패스와 함께 선택한 다음에 이 패스와 함께 이렇게 위치도 또 이동이 가능하시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미지 클리핑 마스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미지 1급-3 이미지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자, 여기 이제 자전거 페달에 해당되는 부분을 선택해서 작업 이미지로 가져오면 되겠죠. 자, 선택하는 도구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퀵 셀렉션, 빠른 선택 도구를 활용해서 진행을 해보죠. 자, 캡슐락에 불이 들어와 있으면 이렇게 십자 포인터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제 선택을 하시는데 보시면은요, 이렇게 Add to Selection으로 자동으로 지정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브러쉬 크기는요, 여기에 표시가 되고 있는데, 브러쉬 크기는 작업하시면서 키보드의 왼쪽 대괄호, 오른쪽 대괄호 눌러주시면 점증적으로 브러쉬 크기 이렇게 조정되는 게 확인되십니다. 이때 캡슐락에 불이 들어와 있으면 브러쉬 크기가 안 보이니까요, 캡슐락에 불을 꺼서 이렇게 브러쉬 사이즈가 원형으로 보여지는 상태로 전환을 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추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선택 추가하시다가 선택이 빠져야 되는 부분이 됐다 라고 하실 때는 이때는 Alt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Alt 누르고 드래그를 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드래그한 영역이 선택이 빠지겠습니다. 굳이 상단 옵션 바로 가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 부분도 선택을 해 주십시오. 자, 이제 선택이 됐으면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합니다. 작업 이미지를 클릭하고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넣기를 하는데요. 자, 배치할 때 이렇게 왼쪽 하단에 가려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택하실 때도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윤곽선 부분을 더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자,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 조절도 하고요. 회전해서 배치하겠습니다. 자, 쉬프트 누르면서 바운딩 박스 모서리 안쪽으로 드래그 하시면 비율에 맞게 크기 조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바운딩 박스 모서리 밖에 양방향 휘어지는 화살표 나왔을 때 이때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제 축소, 회전해서 배치가 가능하시겠죠. 네. 출력 형태 참조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이제 이펙트는 베벨 앤 엠보스가 적용이 됩니다. 자,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눌러서 베벨 앤 엠보스를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베벨 스타일은요, 여기 보시면 이너 베벨을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업을 해서 튀어 올라오는 요철을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는 13픽셀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건 아닌데요. 여러분이 출력 형태 보시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 세 번째 이미지까지 이제 변형해서 적용해 봤고요. 이제 모양 생성을 하고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측 상단에 여기 등록 대상 1이라고 되어 있는 이 타겟 형태를 만들어 볼 텐데요. 자, 툴 패널에서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합니다. 자,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했을 때 이 모양은요, 여기에서 이제 골라 주실 수가 있겠죠. 물론 여기 쉐이프인지 확인해 주셔야 되겠고요. 색깔은 나중에 레이어 패널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지정을 해 주셔도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레거시 쉐입 앤 모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버전에 따라서 여기에 떠 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윈도우를 클릭합니다. 자, 윈도우를 클릭하시고요. 여기에서 쉐입스를 클릭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쉐입 패널이 열리는 게 보이시죠? 지금은 이미 불러왔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건데요. 자, 처음에 없다 라고 하시면 여기 옵션을 한번 눌러 주시고요. 네, 여기에서 레거시 쉐입 앤 모어를 클릭해 주셔야지만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자,
이 점 유의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장 갔는데 이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라고 당황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는 반드시 불러서 추가를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십시오. 네. 자, 여기에 레거시 쉐입 앤 모어를 확장을 해 놓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올 레거시 디폴트 쉐입스를 또 확장을 합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이 모양들이 어디에 있나 여러분이 평소에 눈으로 좀 잘 익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심볼스를 클릭해서 이렇게 확장을 해줍니다. 보시면 여기 있죠. 네. 자, 이때 이 톱니바퀴 모양 옵션을 누르셔서요. 라지 썸네일 하게 되면 이렇게 썸네일 사이즈가 커다랗게 보이죠. 그래서 모양이 잘 안 보이실 때는 이렇게 크게 해놓고 찾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클릭해 줍니다. 자, 그리고 드래그해서 그릴 때는요, 반드시 쉬프트를 누른 채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그려 주십시오. 자, 컨트롤 누르고 선택해서 위치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도 조정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배치를 해 주시고요. 색상은요, 처음에 여기서 지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레이어 패널에 여기 썸네일 있죠. 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 쉐이프는요, 이렇게 컬러 피커가 뜹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색깔 제시되는 컬러 지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해 주셔야겠죠. 자, 여기에서는 아우터 그로우 효과입니다. 아우터 그로우를 클릭하시고요. 자, 미리 보기 켜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화면 비교하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OK를 눌러주고 엔터를 2번 누르시면 이렇게 패스가 꺼진 상태로 이제 확인이 되시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해 가면서 진행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단풍잎 모양의 이 커스텀 쉐이프를 찾으셔야 돼요. 이게 2개가 있죠. 그래서 하나 그리고 복제해서 변형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텐데요. 보시면 헬멧 모양 아래쪽에 있는 게 확인되십니다. 그래서 아래쪽 레이어 1을 선택하고 그리시면 위쪽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어레인지를 따로 지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자연물에 해당되는 것들은요, 보통은 어디 있어요? 네이처에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네이처를 클릭해서 확장을 해둡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해당되는 모양을 선택을 하십시오. 자, 그리고 쉬프트 누른 채 드래그해서 모양을 그려서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컨트롤 T를 하시면은요, 이렇게 바운딩 박스가 생겨서 여러분이 이렇게 위치를 이동하거나 그 다음에 크기를 다시 이렇게 쉬프트 누르면서 조정하시기가 편리하겠습니다. 자, 엔터 눌러서 완료하시고요. 커스텀 쉐이프에 이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색상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복제를 해서 변형한 다음에 이펙트를 주는 게 아니고요, 이펙트를 준 다음에 레이어 자체를 복제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게 좋겠죠. 자, 여기에서는 드랍 섀도우가 적용이 됩니다. 디스턴스와 사이즈는 출력 형태에 참조해서 여러분 진행해 주세요. 네. 자, 그래서 이 레이어가 이제 이펙트가 적용된 레이어가 만들어졌죠. 네. 이제 이 레이어의 속성까지도 그대로 복제해주는 컨트롤 J를 사용을 합니다. 컨트롤 J는 레이어의 뉴에 레이어 비어 카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단축키니까 외워두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컨트롤 T를 누릅니다. 자, 레이어를 보시면 원래 레이어 이름 뒤에 카피라고 붙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컨트롤 T를 하고요. 이렇게 바운딩 박스가 보일 때 이동도 가능하시겠고요. 그 다음에 크기 조절 그리고 회전해서 배치를 맞춰 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 레이어의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제시된 컬러를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림 효과에 대한 내용은 다 했어요. 커스텀 쉐이프까지 다 완료가 됐고요. 이제 문자 입력하고 결과 화면처럼 이렇게 왜곡을 한 후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해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툴 패널에 허리젠탈 타입 툴을 선택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버티컬 타입 툴보다는 허리젠탈 타입 툴로 가로 쓰기가 나옵니다. 자, 마우스로 클릭을 하기 전에 맨 위쪽에 이제 배치가 되면 좋겠다 해서 맨 위에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고요.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상단에서 설정된 문자 효과에 옵션을 지정을 해 주셔야겠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에이리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여러분이 빠르게 문자의 폰트를 찾으실 때는요. 이렇게 첫 글자 A, R 입력을 해서 폰트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ARI 했어요. 에리얼 볼드. 네, 적용하시고 45포인트.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레디언트 오버레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글자의 색상은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글씨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글자를 변형을 해주죠. 바로 옵션 바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클릭하겠습니다. 자, 어학 텍스트를 띄웁니다. 자, 그런 다음에 글자를 출력 형태에 맞게 스타일에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쉐어 어퍼를 적용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버티컬, 허리젠탈 있는 거 보이시죠? 기본은 허리젠탈이에요. 그리고 밴드는 어느 정도 구부려 줄 것인가 이 설정을 맞춰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OK를 눌러줍니다. 지금은 화면과 같지 않죠. 자, 적용 다 한 다음에 회전을 해서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을 바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레디언트 오버레이를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이 글자 색을 이렇게 더 씌워버리는 거죠. 네, 그레디언트 편집하기 위해서 이 바를 눌러주시고요. 왼쪽 컬러 스톱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색깔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세 자리만 입력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자, 그리고 오른쪽도 더블 클릭해서 네. OK 눌러주시고요. 자, 이제 그라디언트 방향을 보시면서 여기 앵글을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색상이 어디에서 어디로 위냐 아래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걸 보시면서 적용을 해주시고 선형 그라디언트이기 때문에 리니어입니다. 간혹 여기 눌러서 레디알이나 리플렉티드를 적용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리니어로 나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드랍 섀도우를 클릭해서 그림자 효과도 같이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그림자의 정도는요, 출력 형태 보시면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컨트롤 T를 눌러줍니다. 자, 글자 중에, 자, 만약에 글자 중에 마우스가 이렇게 클릭이 되어 있고 커서가 깜빡거리고 있어요. 자, 이때 컨트롤 T를 누르면 이렇게 캐릭터가 뜹니다. 그래서 문자에서 이렇게 완전히 빠져나와서 레이어 클릭하시고요. 컨트롤 T를 해야 일반적인 프리 트랜스폼이 뜬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여기에서 상단 옵션 바에서 회전각을 15도를 입력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이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엔터를 눌러줍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가 됐으면 여러분은 시험지의 출력 형태, 최종 출력 형태를 보시고요. 여기에서 위치를 좀 더 조정을 해야겠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요. 조정을 좀 해주셔야 돼요. 최종적으로 출력 형태에 맞게 레이아웃, 그 다음에 빠진 부분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컨트롤 S를 눌러요. 지금까지는 바탕화면 임시라는 폴더에 저장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작업이 다 완료가 됐으면은요, 안내선과 격자, 가이드 격자를 가려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저장 규칙을 위해서 JPG로 먼저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파일에 Save As를 클릭합니다. 자, 그런데 버전에 따라서 여러분 주의할 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 파일 형식을 눌렀을 때 일반적으로 JPG가 떴는데요. 시험장 갔는데 이 파일 형식에 몇 개 뜨지 않아요. JPG 없어요. 라고 당황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최근 버전에서는요. 이렇게 바로 뜨지 않고요. 세이버 카피, 사본 저장이라는 버튼이 오른편에 있어요. 네, 또는 파일에서 사본 저장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문서 클릭하시고요. GTK 폴더에 여기에 저장하시는 거예요. 이미지 안에 저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지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JPG 저장하시는데요. 퀄리티는 파일 정도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이 퀄리티. 네. 자,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래서 파일 하나는 저장을 했습니다. 자, 이제 10분의 1로 줄여서 JPG 저장할 겁니다. 자, 이미지에 이미지 사이즈, 이미지 크기를 클릭하시고요. 이렇게 두 개의 경계 부분에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나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야 한쪽만 입력을 해도 비율에 맞게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위스는 40, 하이트는 50, 해상도는 그대로 놔둬야겠죠. 네. 자, OK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주 작은 사이즈로 줄어듭니다. 자, 이때 파일에서 세이브 에즈를 하셔야 돼요. 세이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세이브 에즈를 해서 경로를 PC 문서 GTK 폴더에 여기에 저장을 해 주시는 거예요. 포토샵 포맷, PSD, 레이어가 다 살아있는 상태로 저장을 하시는 겁니다. 자, 혹시라도 나중에 보니까 뭐 빠뜨린 부분이 있다, 수정을 더 해야겠다,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다라고 하실 땐 그때는 바탕화면에 임시 폴더에 저장했던 원본 있죠. 이 원본을 다시 열어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